안원구의 뉴스 하청공장. 네, 안원구의 뉴스 하청공장 1부에 이어서 2부 막을 올렸습니다. 1부에서는 KT 채용 비리에 대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요. 아무쪼록 KT 정상 경영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2부에서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 2부죠. 진행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서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방송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은요 이미 수차례 언급을 해드리고 다룬 바가 있습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국민 여러분이 이번 수사에 관심을 가져주어야만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규명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다시 한번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검찰에서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의 상장까지의 진행 경과를 살펴보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많이 했었는데요. 요번에 얼마 전에 특수 2부에서 한국 거래소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은 저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좀 이렇게 중심이 된 얘기는 다 분식회계. 네. 거기에 이제 집중이 돼 있는데요. 검찰에서는 요번에 한국 거래소를 털었거든요. 네. 털었다는 표현이 맞나? 근데 압수수색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저희 청장님하고 그동안 쭉 다뤄온 이유 중에 거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이 왜 벌어졌냐고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청장님께서 이거는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요건을 완화해 준 것이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원래는 될 수 없었는데. 그렇죠. 그게 2015년 11월에 한국거래소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중 적자 요건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시가총액 6천억 원에 자본금 2천억 원 요건을 추가했고요. 한국거래소가 상장 규정을 변경해서 금융위원회가 최종 승인을 했습니다. 이건 잠깐만 조금 설명해 드리면 적자 기업들,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기업들이죠. 기업들은 상장을 하면은 손해 보는 기업에다가 그 주식을 사는 개미들이 손해를 또 보게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적자 보는 기업들은 상장을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때 2015년 11월 달에 한국거래소에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상장을 염두에 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시가총액 6천억 원. 그러니까 시가 전체 이 주식 가치가 6천억 원이 된다면 그는 적자 기업도 괜찮다. 또 자본금이 2천억 원이 넘으면은 적자 기업도 상장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적자 보는 기업한테 이 아무리 시가하고 자본금이 이렇게 많다고 하더라도 그 사는 사람들이 다 손해를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만든 것에서 의심을 품었던 것이고 그때 한참 이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가 제기될 때 이게 결과적으로 분식회계는 그 중에 하나다. 분식회계를 통해서 이 적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나는 기업으로 돌변시키고 이 요건을 완화시켜 줘가지고 상장을 하게 해줬다. 그게 더 큰 문제다라고 브란다스 계에서만 이거를 주장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알려지기로는 참여연대에서 그 당시에 분식회계가 문제다. 그래서 금감원하고 금융위에서 계속 그 문제 가지고 이제 신강의를 했는데 그때 우리가 주장했던 그 한국거래소의 상장 요건 완화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라고 했었고 그걸 검찰이 정확하게 이번에 이제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을 지금 찌르고 들어갔다. 지금 그 이야기를 오늘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런 기회를 마련한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인데 왜 더 빨리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뭐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가 아마 인력이 전부 다 거기 가 있었던 것 같고 이 문제를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좀 짐작해 보자면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 이제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고발을 해주거나 할 걸로
기대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손이 이제 나니까 사법농단 사건이 끝나니까 바로 이제 이 문제를 치고 들어갔고 이 문제는 이제 조금만 더 진행되면서 좀 설명을 더 붙이도록 하죠. 네네. 네. 청장님 눈치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방송을 들은 거예요. 네. 저도 기분 좋더라고요. 아 저도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거 놓칠까봐 저희가 그렇게 방송 할 때 신경 썼는데 그래도 뭐 저희 방송이야 들으셨기야 했겠습니까만 그래도 그런 관점으로 봤다는 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아까 이 상장 규정을 변경한 게 2015년 11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참 오늘 아까 KT 그 관계자분 오셔서 말씀하신 때도 뭔가 이상하게 뒤틀리는 그런 게 있듯이 그렇죠. 이거 똑같아요. 11월 달에 규정을 바꿨는데 그 다음 달에 네.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 대해서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삼성이 회계를 변경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합니다.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예.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참고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감사법인은 삼정회계법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오로직스 감리법인은 공인회계사회하고 안진회계법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 후에 아마 이거는 이제 더 줄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네. 그래도 사실은 1년 만에 또 상장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어떤 회사 뭐 3년, 예. 5년씩 걸린다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거는 1년은 채 안 채웠습니다. 11개월 만에 네. 예. 2016년 11월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 대표 주관사를 맡았고요. NH투자증권, CT글로벌마켓증권, JP모건, 크레딧 스위스증권 이렇게 해가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때 상장이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분을 보면은요, 삼성물산이 43.44, 삼성전자가 31.49, 삼성생명이 0.09인데요. 삼성물산이 최대 주주인 거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경로가 딱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데요. 어쨌든 시작점은 거래소였다. 그래서 거래소를 이번에 압수수색을 했다. 근데 이 거래소의 그때 당시에 이사장님이 저하고는 좀 친분이 있으시죠. 누구? 예, 현대증권의 사장님을 하시다가 이쪽으로 가셨고 그 MB 정권이 들자마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언론에서는 이제 당시 MB의 초대 비서실장님의 인맥으로 이렇게 연결된다 하셨는데 거래소 가시더니 결국은 이렇게 만나네요. 네. 저 궁금한 게 그 처음에 네. 상장 규정이 약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요건이 바뀌잖아요. 네. 그게 지금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또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을 거요?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아마 네. 이 케이스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처음이고 이런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잖아요. 시가총액 6천억에 네. 자본금이 2천억 원인 그런 회사가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맞춤형 원포인트 변경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2016년 11월 달에 이제 상장이 이렇게 급하게 보통 한 2, 3년 정도 걸리잖아요. 네네. 빨라도 한 2, 3년 정도 그렇죠.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제 삼성물산 지분과 삼성전자 지분 그 있는데 우리가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 합병을 하잖아요. 네. 그 합병한 시점하고 이거하고 연관성을 따져보면 될 거예요. 근데 합병 그때도 사실 다뤘습니다만 합병하는 데 있어서 그 주식 비율 따지는 것도 상식적으로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되지? 그렇죠, 라고 예. 굉장한 의심을 사게 만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이 네. 삼성물산 주식은 없었고 네. 제일모직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자 한번 되짚어 보면 제일모직에 그 에버랜드가 있잖아요. 네. 에버랜드가 있었고 이 제일모직 속에 또 뭐가 있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바이오로직스 밑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있고 네. 이런 가정들 속에서 제일모직 지분을 가지고 있던 이재용 씨가 삼성물산을 지배를 하면 근데 삼성물산 속에는 삼성전자를 또 가지고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 지배를 하기 위한 이 전 단계 조치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일모직 가치를 높여야만 삼성물산 가치를 낮춰야만 전자 지분을 쉽게 합병을 통해 가지고 쉽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상장이 필요했고 상장을 하기 위해서 또 분식회계가 이루어졌던 거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지금 많은데 그 지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한국거래소에 지금 초점을 맞춘 것이 검찰이다. 그래서 제대로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총장님 거래소가 만약에 변경 안 해주면 이 사건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맞네요. 상장 자체가 안 됐으니까. 네. 그랬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뭐 상장 폐지 이야기도 안 나오고 그렇겠죠. 그럼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지금 포지션. 이재용 부회장은 뭐 이제 삼성과는 안녕하는 거죠. 야.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는 것이 삼성 승계의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삼성물산인데 그 물산에 가지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삼성물산을 얼마나 가지게 되느냐가 지금 이 합병의 핵심 키워드인데 그 핵심적인 부분을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에버랜드 땅값 상승을 통해 가지고 이 제일모직 가치를 뻥튀기 하는 거였죠. 그렇게 돼야만 합병할 때 비율이 이제 그때 당시에 제일모직수 3주를 줘야 삼성물산주 1주를 하고 바꾸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거꾸로 삼성물산주 3주와 제일모직 1주를 바꾸는 그런 합병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제일모직 가치를 많이 튀어야 되고 삼성물산 가치는 낮춰야 되죠.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그 당시에 국민연금이 그걸 합병에 동의를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지분 비율로. 그래서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국민연금은 수사 안 하나요? 이거 되면 모르. 그 당시에 이미 구속됐잖아요. 그 국민연금 담당하시던 분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인가요? 예. 이 건으로 다 구속이 됐죠. 기금운용본부장이 구속이 됐죠. 그러니까 청장님은 이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핵심적인 거는 결국은 승계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계죠. 네. 맞아요. 승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왜 사실 어차피 승계해 줄 거라면 그 전에 했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친 거네요. 사실은. 아니 승계를 타이밍을 놓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 시나리오가 이미 서 있었죠. 그 예전부터. 그렇죠. 삼성 이제 보통 그 미래 전략실이라 그러나요? 미전실로 이야기하는 곳에서 이런 그걸 가지고 시나리오를 쭉 이제 만들어 놓고 그 과정 속에서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지금 스케줄이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그때 한번 제가 그 뉴스 공장에서도 나가가 한번 의혹을 제기했던 바가 있는데 회사에서 회장들이 승계를 받을 때 뭔가 그 받는 사람들이 옛날에 그렇잖아요. 왕위를 물려받을 때 태자가 그 태자의 능력 뭐 보여줘야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도 보면 최초에 이건희 회장이 물려받을 때 이병철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을 때 삼성전자를 그 반도체 그 부분을 이건희 회장이 잘해서 지금 오늘날에서 반도체의 강국이 됐고 그렇죠. 삼성이 반도체의 그 최고봉이 올라설 수 있던 게 이건희 회장의 영도력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선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물려받을 수 있는 이재용 씨가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재용 씨가 실제로 뭐 크게 뭘 잘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최초의 그 삼성 특검 이루어질 때 이재용 씨한테 그 실권주 배당을 해가지고 그 자제분들한테로 이제 전부 다 상속을 하게 되고 해서 그 부의 세습이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이 그렇죠. 이루어지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세금 내고 하면은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금을 안 내고 이걸 물려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이런 꼼수가 나오는 건데 그런 스케줄을 하면서 뭔가 하나 이거 그냥 실제로 넘겨도 주지만 뭔가 이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다. 이렇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요즘 신성장 동력 사업 중에 하나가 바이오주였던 거죠. 주식시장 좀 아시잖아요. 그 보면 바이오 주식 가치주로서 상당히 좀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냥 주식장 알기만 하시죠. 그래요? 그냥 알기만 하시죠. 주식은 더 잘하시죠. 위원님께서. 아는 사람이 더 못해요. 주식은. 그래요? 네. 그런데 이재용 회장을 제약으로 인해서 삼성의 미래 먹거리를 끌고 가실 분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 그러니까 껑도 보고
뽕도 따고. 뽕도 따고 네. 그겁니까? 님도 보고죠. 예. 뽕도 보고. 난 맞는 줄 알았어 처음에. 뽕도 보고 공작도 보고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랑치고 까지 잡는다라고 네네. 합시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 두 개를 다 잡으려고 했던 그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속에 있었는 걸로 지금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지금. 아니 근데요 보면은 아까하고 또 일부하고 매치가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그때 당시 거래소 이사장님이 제가 경험해 보기로는 이걸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이 배포나 이런 분이 한국 거래소?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공무원 출신이신데다가 쉽지 않아요. 이런 판단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럼 우리 누군가 시켰을 텐데. 민 위원장이 이야기하시는 분 내하고도 인연이 좀 있는 분인데 이제 원래는 이제 국세청에 계셨던 분이죠. 아 그분이요? 네. 근데 이제 그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 자기가 독단적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배포가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민 위원장도 이제 같이 근무를 해봐서 잘 아는데 이게 뭔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그 뒤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더라고요. 사실 삼성의 힘이라는 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뭐 어느 부처에나 이런데 지금 특히 사법부에는 지금 그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는 건 참 잘 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검찰에 진짜 힘을 보태줘야 될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과연 그게 법원까지 가서 이게 유지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전번에 그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그 3차에 걸쳐 가지고 금융위로 올렸는데 금융위에서 또 결정을 했어요. 네. 했는데 결국 그 행정소송 가가지고 법원에서 그거를 또 원위치로 돌려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좀 걱정인 거예요. 삼성이 또 워낙 좋은 일 많이 하죠. 장학생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학생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언론이나 법원이나 네. 검찰에 그렇죠. 이 참 그 장학생들이 활약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삼성을 뚫는다는 거는 아마 정말 우리나라의 정권을 잡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게 지금 청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아무리 검찰 수사가 돼서 법원까지 간다 해도 과연 이게 정의가 바로 서는 판결이 나올까라는 의심이 또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방송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검찰에 우리가 힘을 실어주고 그 내용들이 제대로만 되면 이 문제는 좀 사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안 해도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그렇죠. 이야기거든요. 그 이제 결과적으로 좀 입이 빠른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법원에 가서 최종 판결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뭐 피라미 몇 명 잡고 그렇죠. 그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은 꼬리 자르기가 될 것으로 지금 의심이 되기 때문에 미리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이야기를 한번 힘을 모아보자는 취지입니다. 근데 이게 거래 정지가 한 달 정도 되었다가 이게 재개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젠 끝난 건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또 많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다 끝났잖아. 이렇게. 근데 아직 이게 그러니까요. 종결이 안 된 건데 사실. 아니 지금 핵심이 살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거래소를 아까 민 위원장 말대로 하면은 털었다. 네. 압수수색을 했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이제 핵심을 지금 찌른 거예요. 윗선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총장님.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윗선까지도 가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아니라고 봐요. 그분 독단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누군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여기서 끝나는 거래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최종 승인하는 사람들은 금융위원회예요. 그러니까 금융위원회하고 사정 교감이 있던지 아니면 그쪽에서 지시를 했던지 누군가 있을 거예요. 야, 그럼 이제 검찰 조사가 금융위원회까지 미칠 수 있느냐 없냐가 또 관건이네요. 네. 그렇죠? 저는 그리고 저 여기 그분뿐 그러니까 그 이사장님뿐만 아니라요. 그 당시에 여기에 실무를 맡았던 게 유가증권 시장본부 상장부예요. 여기 본부장을 맡으신 분이 그때 당시에 과거에 한국거래소 노조위원장을 하신 분이에요. 저하고는 또 친분이 있어요. 알아요. 막연하시겠네요. 나 이거 저하고 안 본지 왜 이러는 거야. 근데 그분도 이거를 독단적으로 이렇게 할 분이 아니에요.
제가 공통점 찾았습니다. 각자의 캐릭터들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의 성향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착해요 이분도 되게. 그러면 뭔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아니 자꾸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더 궁금해.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게 누군지 모르는데 이분들이 그럴 사람들이 아니고 또 위에 금융위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랬는데 본인들이 이걸 알아서 했다? 이게 저는 납득이 안 되고 위에 사람이 분명히 있지 않았나. 그리고 검찰도 좀 그걸 노리고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 이때 대통령이 2000 몇 년도였죠? 2015년도였죠. 감옥에 계시는 분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두 분 다 감옥에 계셔야 되는데 헷갈리네 그러면. 한 분은 지금 잠시 나와 있는 거고. 나와 계십니다. 이 삼성이라는 곳은 정권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정권 위에 있는 것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다 진짜. 어떤 정권이 와도 굴하지 않는 씩씩한 삼성이죠. 그 사법부까지도 지금 내가 볼 때는 거의 지금 삼성이 그 사법부에 가서 지는 거 봤습니까? 그렇죠. 그걸 삼성 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백전백승. 우리가 지는 거 봤냐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자랑거리가 하나 더 생겼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야, 대한민국의 삼성은 지금까지 진 적이 없어. 세계 어딜 봐도 그런 건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될까요? 뭐 근데 아까 그 일부의 그 황창규 회장님도 삼성 출신이에요. 이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근데 이제 묘하게도 삼성에서 하고 있는 구조를 그대로 많이 옮겨가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KT가요? KT가 이제 홍보 금액이 삼성, 현대, SK 외에는 그 통신 3사가 제일 많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마 KT가 꽤 많은 금액을 차지할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1,800억 정도 1년에 예산이 잡혀 있다고 했는데 본사만요. 본사만 그러고 아마 그 계열사까지 따지면은 한 뭐 5천억이 넘는다는 말도 있고 그런 말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 홍보비 쓰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대관팀이라고 있어요. 대관이요? 대관이라고 해서 아마 관 정부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제 그 상대하는 그걸 대응하는 팀이 있어요. 그 팀의 인력이 100명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게 공식적으로 대관팀 속에 있지 않고 나눠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밖에서 볼 때는 영 다른 곳에다가 이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이제 위장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를 하는데 그 삼성처럼 미전실에서 아예 대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계열사에서 대관 팀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인다. 그것도 삼성하고 비슷한 거고. 또 뭐가 있었죠? 하여튼 삼성의 그 키즈 비슷한 거예요. 보니까 지금 하는 게. 그래서 그분이 삼성에서 있다가 왔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요. 이제 끝으로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대검까지 가서 진짜 올바르게 정확하게 수사하고 정의가 살아있는 결론이 낸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상장 폐지에 대한 거론이 내는 건가요? 이제 상장 자체에 있어서 그 불법이 있었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 원천 무효가 될 수도 원인 무효로 아마 상장 폐지가 돼야 될지도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잘못했으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일단 문제가 된 사람들은 처벌하고 행위 자체는 또 뭐 다른 그 유지가 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거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의심하는 지금 단정은 할 수 없지만 지금 상당히 의심이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로서 밝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오래 끌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렇죠. 이제 어쨌든 그 법적 절차를 거쳐서 대법원에까지 갈 건 뻔하니까요. 삼성이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까지도 간다고 보고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 개미 소액주주분들의 피해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진짜. 그래서 뭐 이 현재 상태로서는 우리가 전혀 알 수는 없지만 검찰이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이게 지금 오늘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고 그것을 손을 댔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승계 문제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 그 전번에 이야기했던 그 분식회계 문제는 이 승계 작업과 상장을 통하는 하나의 그 한 격가지였거든요. 근데 그 분식회계 문제 가지고만 그렇게 난리를 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제 격가지 잡고 이제 나무를 뽑으려고 이제 했던 건데 그것도 하나의 이 상장을 위한 하나의 그 내용이었다. 근데 이제 검찰이 제대로 이제 한국거래소를 치고 들어갔다는 것은 그 내용들을 아마 확인하고 아마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아무쪼록 그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도 끝까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씩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 한국 거래소 압수수색 문제를 이야기할 좀 오늘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앞에 그 황창규 씨 그 KT 문제를 이야기 듣는데 너무 진이 빠져가지고 뒤에 아니 뭐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검찰에서 수사 잘 해주셔가지고요. 저기 그나마 좀 저기 바로 잡지 못한 경제 쪽에 어쨌든 우뚝 저 하나 기준이 세워지기를 희망합니다. 네. 네. 앞으로 저는 차세대 그 미래 진짜 사업이 바이오 희망을 많이 걸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니 저 삼성 바이오로직 주식은 없어요. 네. 진짜 다 팔았거든요. 네, 불안해서. 손해 보시고 파신 걸로 네, 이빨에 손해 보고 팔았는데 네. 아무쪼록 바이오에 대한 희망을 좀 되살려서 네. 바이오로직스가 뭐 그 둘째치고 바이오 다 둘째치고 좀 정의가 바로 서고 참 대한민국 참 투명하고 깨끗하다라는 말 어디 가서 나 코리안이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그 큰 이슈되는 사건들 크고 작은 것까지 다 외국에서 알거든요. 뉴스가 나가니까. 근데 나 코리안이라 그랬을 때 창피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나 한국 사람이다라는 자긍심을 갖게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게 참 걱정인 게 우리나라 1등 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뭐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1등 기업이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 정말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어떻게 우리가 선진국의 뭐 국가 경쟁력으로 뭐 한 지금 10위 안으로 지금 드는 정도의 그런 국가 수준이 어떻게 평가되고 자리매김할지 참 걱정인 거예요. 저 예전에도 한번 그 질문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형님 외국에서는 많이 놀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몇 대를 이어서 이렇게 직계 가족이 이렇게 경영을 회장을 하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한다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번에 우리 한번 짚었잖아요. 네. 짚었는데 그 사실 상속세를 제대로 다 내면은 우리나라 상속세제 하에서는 사실 3대가 내려올 수가 없어요. 뭔가 지금 허점이 있는 것이고 네. 그런 것들이 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나중에 진짜 외국 나가도 되겠다. 나 코리안인데 야 우리나라는 3대 4대째 내려오는 회사들 굉장히 많다. 이걸 자랑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네, 또 다음 시간에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